반갑습니다. 77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주택의 그 뼈대, 골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집을 지려고 생각해 보면 뭘로 해야 될지 조금 이제 그 선택에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대부분 도심지에서는 아파트, 이거 뭐 공동주택이라 그러는데 아파트가 짓기 적합하니까 이제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단독주택을 짓는데도 과연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목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조립식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주택의 골조, 그 방식을 조금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했듯이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이라 그래요, 일체식. 거푸집, 일본 말로 가다라 그러죠, 가다. 틀을 전부 만든 다음에 틀 안에다가 유동성의 그 콘크리트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틀을, 거푸집을 제거하면은 그 형상대로 나오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그 굉장히 그 장점이에요. 어떻게 거푸집만 만들 수 있으면 거푸집 형상대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 말 그대로 일체식이라서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구조다, 튼튼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자중이라 그러죠. 건물 자체 중량이 엄청 무거워요. 그죠? 콘크리트니까. 콘크리트 1입방메타당 무게는 철근 콘크리트는 한 2.4톤, 5톤. 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일반 돌멩이 비중하고 무게랑 거의 같죠. 그래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집안 자체가 좀 약한 동네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해안 쪽으로, 예? 인천, 청라 뭐 그런 이쪽 뻘이었던데, 옛날에 바닷가였던데, 이런 데는 그 집안 자체가 물렁물렁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뭐 논이었던 데를 이렇게 메꿔가지고 주택을 한다 그러면 그 논이었던 자리, 그 아주 입자가 고운 것들 있죠. 논흙, 진흙, 뻘, 이런 거는 건조했을 땐 괜찮은데 거기에 물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이게 약해져요. 진해력이라 그러죠. 흙이 받치는 힘, 그게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흙질로 메워놓은 땅은 막 다지면은, 이쪽을 다지면 이쪽이 솟아 올라옵니다. 풍선 효과처럼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 주택도 좋지만 조금 경량 구조로 짓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는 습식 구조면서 일체식, 습식 구조라는 거는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콘크리트라는 거는 물과 함께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제 물이 화학작용으로 강도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콘크리트인데, 일반적으로 조금 오해하는 분들은 물이 마르면서 콘크리트의 강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콘크리트는 이제 물이 있는 상태에서 굳어야 강도가 잘 이렇게 발현이 돼요. 그 다음에 굳은 다음에는 우리 한강다리 교각이 그렇잖아요. 물 속에 잠겨 있어도 굉장히 강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 콘크리트 초기에 굳을 때 물이 빨리 날아가 버리고 물기가 없으면은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수균 보양이라 그러죠. 굳을 때까지는 진동 충격을 주지 않는 거는 당연하고 습기가 있게 물기가 마르지 않게 잘 보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 제품, 뭐 세멘트, 콘크리트 블럭, 벽돌 이런 데는 계속 막 물을 뿌려주고 이런 모습을 보신 경우도 있는데, 그 물기가 있는 가운데서 강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또 어떻게 돼요? 물이 어는 겨울철 같은 때는 이제 공사가 중단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동절기에 콘크리트가 빨리 굳지 못하는, 이게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면 콘크리트가 천천히 굳거든요. 근데 무리해서 막 아파트 공사 같은 데 막 동절기에 밑에 층이 아직 굳지도 않았는데 또 위층 올라가고 이러다가 사고도 나고 무너지고 이런 불상사도 생기는 게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택 한 뭐 1층, 2층 짓기에는 콘크리트 구조는 과다하게 강하다. 그렇지만 꼭 콘크리트로 해야 될 만한 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보안 막기 위해서 은행 금고라든지, 또는 뭐 지금이야 뭐 전쟁의 그런 상황이 달라지지만 뭐 폭격에 대비한 방공호 같은 데는 콘크리트로 해야 되고, 또 기초같이 땅에 들어가는 거 콘크리트로 해야 되고, 뭐 굴 같은 거, 터널 같은 거 콘크리트로 해야 되고, 하지만은 이 주택은 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뭐 나름 장점도 있지만은 요즘에 뭐 우려하는 뭐 라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열 용량이 커요. 열 용량이라는 걸 보면 어떤 재료가 열을 이렇게 담아놓는 그런 능력을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는 열 용량이 80이에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스티로폴은
열 용량이 거의 없다. 얘는 열을 담아둘래도 어떻게 열을 저장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 우리가 돌 냄비, 예? 곱돌, 돌솥 같은 건 어떻게 돼? 한번 달궈놓으면 막 뚝배기 같은 거 뜨겁잖아요. 계속해서 열을 담고 있어요. 근데 콘크리트 주택이 딱 그런 겁니다. 여름철에 엄청 이렇게 외기에 열을 받으면은 얘가 열을 잔뜩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가 떨어지고 밤 10시가 되면은 이 달궈진 콘크리트 덩어리 안에서 있으면은 그 막 너무 더워요. 예. 물론 거기에 대한 단열 보완책도 있지만은 콘크리트는 열을 담아 놓는 능력이 크다. 겨울엔 또 바깥 기온 엄청 춥고 그냥 이 콘크리트 전체가 차가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냉기가 또 나오는 이런 열 용량이 크다. 근데 반대로 열 용량이 작은 뭐 경량 목조 주택 이런 거는 뭐 외기에 영향이 있더라도 너무 이 구조체 전체가 뜨거워지든지 겨울에 너무 차지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을 한다. 실내 공기 온도만 어느 적정 온도까지 올라가면은 이 목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쾌적해요. 금방 쾌적 온도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도가 적정 온도에 올라갔어도 겨울철 기준에 이 벽체, 뭐 천장 이런 데가 굉장히 차가운 온도다. 그러면 냉기가 복사열이죠. 냉기가 엄청 작용을 하기 때문에 썰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상시 거주하는 주택의 적정 온도가 뭐 계속 1년 12달 되면은 뭐 괜찮아요. 예, 오히려 장점도 될 수가 있어요. 실내 기온이 떨어지면 자기가 콘크리트가 갖고 있던 열이 또 방출이 되고 예? 또 열을 흡수하고 저장하고 방출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주말에만 쓰는 별장이다. 그러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예? 금요일 토요일 날 가가지고 적정 온도가 될 즈음 되면 뭐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서울로 올라온다 그러면 얘가 혼자서 뜨거워져 있어가지고 열의 낭비가 많다. 뭐 이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의 골조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립식 구조라 그러는데 그냥 조립식 주택 하면은 요즘에 그냥 일반화된 개념이 뭐 파이프 세워서 그 샌드위치 판넬로 만드는 집을 조립식 주택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조립식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경량 목조도 조립식이죠. 말하자면 그 가느다란 막대기 특히 목조도 뭐가 있어요. 경량 목구조, 그 다음에 중목구조, 그 다음에 로그홈이라는 게 있죠. 통나무 주택 같은 거. 그리고 또 이 중목구조가 우리 한옥 이 중목구조에 속하는데 포스트 앤 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기둥이 힘을 받고 보가 힘을 받고 얘네들이 주 뼈다구가 되고 그 사이를 이렇게 커튼홀 개념으로 뭐 흙이라든지 뭘로 채울 수가 있고 이런 거를 목구조도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경량 목구조, 투바이4 구조라 그러죠. 그런 것들 가늘고 긴 재료로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거 이거를 또 우리가 세분하면 가구식이라 그래요. 가구식. 그리고 의자라든지 책상 개념 가구식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가구식 구조는 제가 지난 시간 영상 지금 목조주택 짓는 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인트 부분, 접합부 부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경량목 구조는 접합부에 그 보강 철물을 적절하게 써줘야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튼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재료별로 보면은 목재로 했다 그러면 목조 조립식 구조가 되고 또 철재로 하면은 철재도 뭐 철골조, 고층 철골조나 그 다음에 경량 철골조도 마찬가지로 그 조립식에 해당이 되죠. 그러한 파이프라든지 형광들을 이렇게 뼈다구 맞춰서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거 조립식이에요. 조립식은 장점이 그겁니다. 습식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겨울에 영하 기온에도 뭐 용접도 하고 볼트 조임도 하고 뭐 피스도 받고 못도 받고 해서 다 그 조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조립식은 그런 개념이 있고 공기도 빠르고 또 좀 경량화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물론 일체식 구조도 지진 같은 데 강하지만은 이 조립식 구조가 이 적절하게 버팀대, 가세, 뭐 조인트 부분 잘하면은 이 지진에, 그러니까 횡력에 굉장히 잘 버틸 수 있고 안전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조적구조죠. 조적구조. 대표적인 게 이제 벽돌집인데 이 조적구조는 낱개, 벽돌이나 블럭이나 뭐 돌이나 낱개를 쌓아서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그 공법이
조적 구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벽돌인데, 그래서 이 벽돌 구조는 제일 문제가 되고 요즘에 잘 안 하는 이유는 횡력, 옆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 지진인데, 지진, 우리나라 뭐 지진이 잘 일어나진 않지만은 지진이 이 횡력도 있고 이런 이제 종파, 횡파가 있는데 지진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벽돌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벽돌 구조는 그 구조의 강도를 좌우하는 게 이 벽돌 자체의 강도보다는 또는 돌 자체의 강도보다는 걔를 접착하는 몰탈이라고 하죠. 몰탈. 우리가 벽돌 집 질 때 몰탈을 이렇게 접착해 가면서 쌓는데 그 몰탈의 그 접착 강도, 그게 전체적인 조적체의 힘을 좌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조적 구조도 시공을 잘하면 사실상 뭐 웬만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횡력, 지진력에 약해서 요즘에는 일반 조적 구조로는 허가를 안 내준다. 뭐 2층 정도 되면 이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LC 블록, 그것도 조적조에 해당되고, 근데 ALC 블록도 벌써 2층 정도 되면은 조적 구조로 안 나와요. 뼈다구를 철골을 다 세워서 ALC 블록은 커튼월, 비내력벽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은 콘크리트로 요소 기둥, 보 이런 거를 콘크리트로 해서 거기다가 ALC 블록으로 막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ALC 블록은 순수 조적조로 분류가 안 되고 뭐 철골조나 콘크리트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이제 이렇게 관심거리가 되는 그 모듈하우스라는 거. 근데 모듈하우스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 레고 블록 또는 그 컨테이너 박스가 있죠. 컨테이너 박스 규격화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40피트짜리에 뭐 규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 개의 유니트로 해서 그거를 조합시켜 버리면은 그게 모듈 건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은 현장 작업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모듈 하우스라는 거는 현장에서 기초만 해놓으면은 이제 작업 환경이 좋은 공장 같은 데서 거진 다 만들어서 그거를 운반에다가 현장에서는 모듈을 딱 이렇게 조립하고 그거를 코디네이션 이렇게 합치는 그런 개념이 모듈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모듈 하우스의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은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이런 제약이 있어요. 전체적인 그 현장 시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좀 모던한 현대적인 스타일의 건축이 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그 모듈 공법으로 진 게 평창 올림픽 때 그 평창 그 선수용 숙소 그거를 공장에서 전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모양이죠.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그걸 운반해서 전부 다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이렇게 포개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유닛 하나의 이런 실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갖다 놓을 때는 모듈 공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같은 경우는 공기를 굉장히 또 단축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모듈 개념으로 뭐 25평짜리 집을 짓는다. 그러면 공장에서 그걸 다 준비를 했다가 현장에는 크레인하고 딱 실어와서 그냥 조립을 하면은 거의 2, 3일 만에 그냥 완성이 되는 그런 개념이 모듈 하우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 하우스는 같은 모양을 대량으로 지을 때는 참 효율적이다. 뭐 주택도 어떤 A타입, B타입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A타입 선택하거나 B타입 선택하면 공장에서 만들어 놨던 걸 딱 갖다가 그냥 만들면은 대량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또 효과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운반에 그 제약이 있죠. 운반에. 그래서 그 모듈하우스 공장에서 현장까지 가려 그러면 운반 경로를 잘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뭐 고가도로 뭐 육교 이런 게 있으면은 걸려요. 그래서 항상 육교에는 거기에 높이 있죠. 제한 높이 뭐 4m 30 이렇게 뭐 4m 50 적혀 있어요. 그러면 거길 통과하려면은 트럭에 실었을 때 이 모듈하우스 주택의 높이가 거기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경로를 또 도로를 바꿔서 저 뭐 돌아서 육교 가는 대로 돌아가든지 그런 제약이 커요. 그리고 아까 조립식에서 이제 얘기를 안 한 것 중에 재료별로 뭐 그래요. 목조 조립, 목구조가 그렇고 철골, 경량 철골도 그렇지만 이 패널형 조립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가 목재지만 패널 형식으로 만들어서 또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 있어요. SIP라고 제 영상에 찾아보면 그 SIP 구조가 나오는데, 양쪽에 예를 들면 합판, 뭐 OSB 합판이든지 그거를 양쪽에 딱 샌드위치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뭐 비드법, 스티로폴 같은 게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샌드위치를 해버린 그 판을 현장에서 주택, 뭐 벽, 지붕, 뭐 다 이렇게 새벽 그걸 만들어서 그 패널을 전체를 운반해서 현장에서 패널을 다 조립을 하면 집이 바로 돼요. 그 SIP 구조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조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고 철제 그냥 샌드위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콘크리트로 전부 만들어요. 그렇죠? 측면벽, 전면벽, 옆에 벽, 창구멍 다 뚫어가지고 이제 콘크리트로 패널을 만들어서 콘크리트 패널 조립식도 있어요. 그 꽤 오래됐는데 한성 프리패브라든지 삼한 까뮤 여기서 이 콘크리트 패널로 아파트, 그거를 이 패널 조립형으로 그렇게 시공한 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마찬가지로 운반에 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이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조립식 아파트라든지 그거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체식 그냥 타설 공법으로 하는 게 그냥 일반화된 게 요즘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일체식이라기도 그렇고 좀 그런데 이 판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축은 오래전에부터 옛날 고리짝부터 이 흙으로 이 옹벽 같은 거, 성벽 같은 거 만들 때 썼는데,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거 토담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담집.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 콘크리트 거푸집처럼 거푸집을 딱 만들어서 거기다 흙을 넣고 흙을 계속 다지고 또 거푸집 떼고 흙을 다지고 이래서 이런 판축 형식으로 토담집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공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경우에 잘 하질 않기 때문에 이 설계 사무실에서 이제 구조 계산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문제가 있고, 또 이 건축물 부위별 단열 기준이 있잖아요. 외벽은 뭐 가등급으로 하면 얼마, 나등급 얼마, 이런 지붕은 얼마, 이런 그 단열 기준 값을 다 맞추려면은 안 그래도 토담집 자체가 이 벽 두께가 막 40cm, 50cm 되는데 거기에 이 흙벽에 단열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또 단열 기준을 맞춰야 되면 막 벽 두께가 엄청 두꺼워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공법은 이 3D 프린팅 기법입니다. 이 3D 프린팅 기법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만한 그런 공법인데, 이것도 아직도 건축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게 조금 허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집 크기만한 어떤 프린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프린터를 어마어마하게 큰 프린터를 만들기도 그렇고, 물론 작은 프린터로 이 모듈식으로 해서 작은 거 이렇게 프린팅해서 합체를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프린팅 기법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치약 짜듯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레이어라 그러는데 컴퓨터 프로그램된 저거에서 정확하게 레이어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토출되는 그 재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시멘트 몰탈 같은 건데 그냥 몰탈로 해가지고는 빨리 굳질 않잖아요. 걔가 프린팅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밑에가 굳어야지 또 위에 힘을 버텨주는데 빨리빨리 또 안 굳으면은 이거를 프린팅을 빨리빨리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빨리 굳는 걸로 하면은 이 프린팅 토출되는 그 레이어가 중간에서 굳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레이어, 그 나오는 우리가 그냥 일반 프린팅 할 때는 그걸 필라멘트라고 그러죠. 그 필라멘트 재질, 그게 굉장히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질이 빨리 굳는 그런 시간, 또 강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걸 또 빨리 굳히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 치과에서도 이 자외선을 쏴서 레진이라 그러죠. 레진, 이 플라스틱 같은 이거를 자외선 조사해가지고 굳게 하는 거,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가 쭉 나오면서 거기다 자외선을 쏴줘요. 그래서 또 빨리 굳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3D 프린팅 기법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은 건축 비용이 굉장히 좀 저렴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폐자재도 별로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집 지을 수 있는 그 몇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